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엔비디아와 이제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이번에 이제 광복절인데요, 오늘. 나스닥하고 엔비디아는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차트가 60일선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과연 8월 증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또 9월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분석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악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시장에 대해서 아마 인버스나 숏배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럴 때일수록 대공황 유튜버들이 이제 날뛰고 또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이제 날뛰니까 제가 또 이런 영상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직접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옳고 또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꼭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영상들을 시청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올리는 영상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불안하던 그런 심리들이 저는 좀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악재에 대한 뉴스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악재에 대한 뉴스를 보시고 그동안 내가 알았던 것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아시겠죠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제가 좀 하는 게 조금 이제 그것만 좀 고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 같은 경우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모든 피드백을 다 반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혹시라도 피드백 있으시면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시겠죠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영상에서 한 두 번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안 쓸 수도 있고, 그게 또 강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사실 제가 이걸 하는 거는 뭘 사라. 이렇게 꼭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채널의 방향성을, 내가 분석하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판단해서 각자만의 그런 판단으로 도움이 되는 투자, 그런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뽑아내야겠다라는 거에 제가 좀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저는 항상 올바른 정보를 전달을 할 거고 당연히 차트 분석은 저는 잘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작으로 앞으로 제 채널에 대한 방향성들도 서서히 결정해 나갈 거고요. 또 그 할아버지 저격도 제가 연말에 분명히 할 거니까 제 영상들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지금 60일선에서 강하게 반등을 했고 거의 7% 정도의 급등을 보여줘요. 여기 장대 양봉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수급이 살아있죠.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기 힘든 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8월 말쯤에 있는데 이 실적 발표를 저는 보고 상승일지 하락일지를 결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 머물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이 근처에 머물면 121선이 결국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갭을 메우는 이런 그림보다는 물론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이제 좀 지켜봐야겠지만 120선을 저는 어쨌든 지지를 할 거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심지어 여기서 61선을 안 깨고 머물다가 이렇게 해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엔비디아는 너무나도 강한 모습인데요. 이거는,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고점도 이미 돌파를 한 상태고, 천장이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까지 갈지 솔직히 몰라요. 천장이 열려 있어서.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모습으로 나스닥 증시를 이끌고 있고, 실제로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나스닥은 1% 정도의 상승을 보여줘요. 그것도 60일선에서 기가 막히게 이쁘게 지금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추가적으로 60일선을
딛고 상승이 나온다면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거고 8월 내에 아마 종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겠죠. 60일선을 디드면.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악재들을 제가 보여드릴 거고 제가 또 언급들을 했지만 추가적인 악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때문에 60일선을 이탈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하면 절대 안 되고요. 하지만 또 그냥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나스닥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좋네요. 예, 저는 요렇게 해서 서서히 조정을 받다가 한번 뭐, 표 하고 이렇게 좀 음봉이 나왔을 때 꼬리를 달고 120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는 시나리오를 저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제가 이번에도 100% 맞출 수 있을까? 아, 정말 이번에도 맞추면 진짜 무당인데, 그죠? 거의 이 정도면 미래에서 온 거지. 근데 저는 약간 그거를 지금 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60에서 반등이 나오면 제가 살짝 조금은 틀렸지만 방향성은 결국에 제가 맞았으니까 이거 정도는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에이, 이건 솔직히 이 이상으로 완벽하게 맞추는 거를 원하는 거는 너무나도 그건 가혹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잘 차트나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이 정도까지 하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뉴스 분석을 통해서 과연 진짜 대공황이 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공유경제 아이콘 무너지나 위협급 파산 가능성. 자, 위협급 파산 난다고 대공황이 오나? 자, 아이콘 무너진다고, 공유경제 아이콘 무너진다고 이게 대공황이 옵니까? 아, 제가 가끔 이제 대공황 유튜버 제가 가끔 시청을 합니다. 이제 그 할아버지 말고. 위협급 얘기를 하는데, 아, 이 공황이래.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위워크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스타트업 기업이 결국에는 이런 위워크 같은 업체에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그런 업체들이 많아야 위워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스타트업 회사들이 지금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고금리잖아. 근데 무슨 대출을 받아요. 대출 받아서 망하면 어떡하려고. 아, 심지어 경제가 침체니까 장사도 안 돼. 자, 미국은 예외입니다. 자, 위워크는 전 세계적인 기업이죠. 자, 우리나라에도 위워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 더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위워크가 지금 중요합니까? 예? 그 사람들한테는 위워크가 중요하고 스타트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생존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을 이용하지 않게 되고 이런 업체들이 파산을 해서 상폐를 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 공항 유튜버들은 자, 많은 기업들이 뭐 얼마가 있다 하면서 그것만 강조를 합니다. 많은 기업은 망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좋다고 기업이 안 망합니까? 경제가 좋아도 망하는 기업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 IMF 겪었을 때 대우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근데 대우 망했죠. 그죠? 그런 겁니다.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대우가 망했지만 다른 기업들은 살아남아서 열심히 성장해서 그걸 빌미로 삼아서 우리 기업은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확보하면서 기업들이 성장을 해가고 경제가 성장을 하죠. 역사는 결국에 반복하고 경제도 역사와 똑같습니다. 경제도 계속 반복을 해요.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순환 국면이고 당연히 망하는 기업들이 속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크게 확대 해석해서 이게 대공황이 올 거다 얘기하는 건 정말 미련한 짓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JP모건 비구이한 사태로 중국 리츠 디폴트 우려 커졌다. 자, 이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사실 좋지가 않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비구이한 나오기 전에 이 지금 JP모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기사는 요거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귀신같이 JP모건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거 제가 유튜브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거를 티내기 싫은데 티를 낼 수밖에 없어요. 티 안 내면 몰라. 아니, 할아버지는 10개 중에 한 개를 맞추는 거 한 개를 티내는데 그걸 가지고 막 박수치고 오 하신다니까요. 아니, 나는 티를 안 내는 게 훨씬 많아. 근데 이제는 좀 티를 내려고 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댓글로 뭐 겸손하지 못하다 뭐 이런 댓글도 가끔 나옵니다. 근데
겸손하지 못한 그런 댓글을 다시 그럴 그 시간에 제가 좀 잘 된 것 좀 칭찬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티를 안 낼 수가 없다니까요. 티를 안 내면 유튜브가 진전이 안 돼. 그래가지고 앞으로 좀 제가 재수 없지만 맞춘 것들 자랑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유튜브에 내가 틀린 것만 얘기를 하거든. 틀린 거 진짜 극소수인데. 근데 그거에 꽂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좀 자랑 좀 많이 하고 제가 좀 재수 없는 그런 좀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좀 이런 거 싫어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자, 어쨌든 이게 조금 심각해요. 자, 이게 비구위한 사태가 딱 터져. 그래서 진짜 이게 터졌어. 근데 이걸 토대로 많은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다 도산나고 디플레이션, 디폴트가 났어.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 지금 한미 금리 차가 2%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 지금 그저 외환 시장에서 지금 환율이 좀 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다 무너지고 뭐 막 부동산 문제 막 터졌대. 그러면 우리나라 피해부 문제 있는 거 외국인들 알잖아요. 아씨 이거 한국도 터지는 거 아니야? 한국 여기 잼버리 막 이런 거 막 그지같이 하고 이거 한국 이거 다 시스템 엉망인 거 아니야? 잼버리 보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그죠? 잼버리처럼 한국 그 어떤 금융 시스템 자체에 외국인들이 실망을 하게 되면 진짜 큰일 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터지면 진짜 한국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터지지 않기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BB 은행 사태처럼 이게 잘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 지금 미국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앞으로. 근데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으려면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 없어져요. 이러면 중국이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도 이걸 알기 때문에 중국이 무너지면 세계 경기 침체로 확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걸 알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거의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물가가 잡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리 인상을 일단은 안 하는 쪽으로 갈 거고 향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시 오게 될지는 그 다음에 가서 생각할 문제고, 일단은 지금 당분간은 이게 SBB 은행 사태처럼 잠잠해질 수도 있다.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이거 터지면 그때 또 이 뉴스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뉴스니까요. 자, 이건 별표 5개 쳐야 돼요. 이거 잘못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진짜 공황 올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이제 테슬라로 넘어갈게요. 악재 뉴스만 다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악재에 반응한 시장이기 때문에 악재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맞아요. 자, 테슬라는 중국서 모델 Y 가격을 또 인하했다. 이것도 제가 또 티를 내겠습니다. 테슬라 얘기할 때 제가 벌써 이거 얘기하기 전에 테슬라의 의도를 파악을 했죠. 아, 테슬라가 이거 보니까 저가 차량을 만들어서, 가성비 좋은 차량을 만들어서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하는구나. 왜냐면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감소했잖아요.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결국에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면서 마진율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이 마진율을 포기하면서까지 테슬라는 해야지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결국에 중국이 가성비 좋은 차량들을 내고 있고, 또 지금 경제 상황이 앞으로 침체는 계속 될 겁니다. 중국이 갑자기 막 뭐 중국이 잘 되고 이럴 가능성 낮아요, 내년에. 그러니까 테슬라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 침체가 발생하면 우리 중국의 우리 그 호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예, 이건 조금 비하 발언이니까 중국의 우리 구매자들, 중국의 우리 그 수요자들이, 고객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 비싼 차를 사지를 못하잖아요. 자, 그럼 비싼 차 팔아봤자 판매가 안 되는데 그럼 실적이 악화될 텐데, 그러면 저렴한 차를 판매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가 안 좋을 때는요, 원래 복고풍이 다시 유행하고, 우리도 막 요즘 막 뭐 옛날 그런 감성들이 다시 유행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어떤 이제 20대, 30대들이 이제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배꼽티 같은 거, 탱크탑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유행이어가지고 배 내놓고 다니잖아요. 야, 그런 것들이 옛날에 유행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시 돌고 도는 이유가 결국에 사람들은 이렇게 경기가 위축됐을 때 과거에 내가 잘 나갔던 그런 시절들을 회상하곤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유행이 있듯이 또 항상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오는 것들이
가성비 좋은 상품들이 인기가 높아져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상품들이 앞으로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고,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이걸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자, 에코프로나 우리 금양 이런 우리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버블을 형성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이런 업체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중국보다 우리가 기술력이 좋다 이거잖아요. 그 고급 차량에 탑재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가격이 비싸니까. 근데 고급 차량이 팔리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얘네도 결국에 가성비로 가겠죠. 그러면 배터리 가격을 내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줄어드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는 약간 장투를 하는 것보다는 이건 단기성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는 쳐다도 안 볼 겁니다. 물론 나중에 뭐 상황이 바뀌면 제가 뭐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다룰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많은 기업들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결국 예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로젠버그 미증시 대공황닷컴 버블 금융위기 직전과 유사. 자, 제가 뉴스를 왜 갖고 왔냐면 이 뉴스 가지고 대공황 유튜버들 아니면 또 대공황에 관련된 관심이 가진 분들이 뉴스를 퍼나르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걸 보고 좀 기가 막혀서 제가 이제 갖고 왔습니다. 자, 대공황은 저도 이제 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 증시 강세장 배경에 대해서 포모 현상이 있다고 설명해서 이게 7월 기사예요. 포모. 이 포모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죠. 2차 전지 관련주. 이건 포모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증시의 포모입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분이 증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겁니다. 증시에 대한 포모는 어떤 거예요? 자, 우리가 2020년도에 2021년도에 공황이래. 그게 버블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모든 종목이 다 올랐습니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고 나발이고 모든 종목이 다 올랐어요. 그거는 버블이죠. 하지만 이거는 뭐 다른 종목들은 침체 국면에 놓여 있고 빌빌 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전체적인 증시의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로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분석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저는 절대로 전체적인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특정 종목들의 버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거는 버블이라고 판단을 빨리 해야 돼요. 그건 투자자로서의 기본 자세입니다. 버블이라고 만약에 판단했을 때 버블이라고 인정하는 것. 하지만 다른 것들이 버블이 아닌 상태에서 다른 것들도 버블로 보고 투자를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다. 자,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다 제낄게요. 자, 결과적으로 어땠느냐? 데이비드 로젠버그가 지난 2월, 자, 올해 2월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거래요. 그러면서 S&P 지수가 향후 34% 급락해 3,000선까지 추락할 거라고 경고했대요. 자, 이 경고 다 작살날 것이다. 이 사람만 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열심히 경고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할아버지를 예로 계속 드는 이유는 결국에 제가 할아버지를 저격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날 S&P 500 지수 전장 대비 0.6%나 하락했대. 야, 근데 4,534.87포인트래. 야, 3,000을 예상했는데 반대로 갔네. 야, 유망한 경제 전문가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게요. 자, 4월 기사입니다. 연준 6월부터 인하해야 된다. 기준금리 2.5%까지 내려요. 자, 이런 기사들 보고 이제 대공황 유튜버들이 이때 신나서 뭐라 그랬냐. 야, 금리 더 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미국 올리면 다 망해요. 자,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공황을 주장하면서도 금리는 올려야 된다. 논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금리는 계속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 이제 내리고 다 모든 게 망할 것이 이렇게 해놓고는 지금 와가지고는 금리를 계속 올라간대.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상 한번 뒤져보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많은 잘못된 전문가들,
대공황 유튜버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문제가 있는 교수님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을 100% 믿어야 된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이 더 나아요. 나은데도 이럽니다. 물론 이분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훌륭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거. 이 이유는 결국에 경제라는 게 많은 학파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론에 집중된 그런 약간 이론 집약적인 약간 그런 교육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서 경제를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조금 양심적인 분들은 괜찮은데 비양심적인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건 팩트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